안녕하세요, 여러분. 피부과에서 피부와 채취를 전문으로 연구해온 서울대학교 피부과 교수 최은정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정말 중요하지만 아무도 편하게 말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몸냄새에 대한 이야기예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손자, 손녀가 예전처럼 가까이 오지 않거나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이 슬쩍 거리를 두거나 가족들이 아버지 냄새 좀 어떻게 안 될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하는 경우 말이에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본인은 전혀 모르는데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상황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40년간 연구한 결과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이 들면서 생기는 몸냄새는 100% 해결 가능합니다. 절대 피할 수 없는 노화 현상이 아니에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나이가 들면 냄새가 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완전히 없앨 수 있는지 정확히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진료한 78세 할아버지는 2주 만에 손자가 할아버지 향기가 좋아졌어요 라고 할 정도로 변화하셨거든요. 먼저 나이가 들면 왜 냄새가 나는지 정확한 원인을 말씀드릴게요. 가장 큰 원인은 노네날이라는 물질이에요. 이건 40세 이후부터 우리 몸에서 분비되기 시작하는 특별한 냄새 성분이거든요. 노네날은 피지선에서 나오는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만들어져요. 젊을 때는 항산화 능력이 좋아서 이 물질이 거의 생기지 않아요. 하지만 40세 이후부터는 항산화 능력이 떨어지면서 노네날이 증가하기 시작하거든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노네날 농도가 급격히 높아져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할아버지 냄새, 할머니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노네날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 장벽 기능이 약해져요. 젊을 때는 피부가 외부 세균을 잘 막아내는데 나이가 들면 이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피부 표면에 나쁜 세균들이 많이 번식해요. 이 세균들이 땀이나 각질을 분해하면서 또 다른 냄새를 만들어내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은 신진대사의 변화예요.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요. 이 노폐물들이 몸에 쌓이면서 냄새의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특히 간이나 신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몸에서 해독되지 못한 물질들이 피부를 통해 나오면서 냄새를 만들어요. 구강 건강도 큰 영향을 줘요. 나이가 들면서 침분비량이 줄어들고 잇몸 질환도 생기기 쉬워져요. 입 냄새가 심해지면 전체적인 몸 냄새로 느껴지거든요. 소화 기능의 변화도 원인 중 하나예요. 나이가 들면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면서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요. 장에서 부패가 일어나면서 나쁜 냄새가 몸 전체로 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약물의 영향이에요. 고혈압약, 당뇨약 등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약들이 채취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제가 40년간 진료하면서 만난 환자분들의 안타까운 사례들을 말씀드릴게요. 72세 할아버지가 우울증으로 오셨어요. 손자들이 할아버지 냄새 나요라고 하면서 가까이 오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생 깔끔하게 사셨던 분인데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상처를 받으셨던 거예요. 외출도 잘 안 하시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피하게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68세 할머니는 며느리가 어머니 방에 냄새가 난다고 해서 오셨어요. 본인은 매일 씻고 깨끗하게 하는데 왜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다고 정말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특히 심했던 케이스는 75세 할아버지였어요. 평생 운동하시고 건강하게 사셨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경로당에 가셔도 사람들이 슬쩍 자리를 피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고 포기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 드렸더니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첫 번째 할아버지는 3주 만에 손자가 먼저 안아달라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 할머니는
며느리가 어머니 방에서 좋은 냄새 난다고 할 정도로 좋아지셨어요. 세 번째 할아버지는 경로당에서 요즘 뭔가 다르시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라는 말을 들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하죠? 방법만 알면 이렇게 확실하게 변할 수 있어요. 몸 냄새도 종류가 다양해요. 각각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해결법도 달라야 해요. 첫 번째는 기름진 냄새예요. 주로 노내날 때문에 생기는 냄새로 오래된 기름 같은 냄새가 나요. 이건 주로 목 뒤쪽, 귀 뒤, 가슴 부위에서 많이 나거든요. 두 번째는 시큼한 냄새예요. 이건 주로 세균 번식 때문에 생겨요. 특히 겨드랑이, 발, 사타구니 같은 습한 부위에서 많이 나죠. 세 번째는 달콤하면서도 역한 냄새예요. 이건 당뇨가 있거나 간 기능이 떨어질 때 나는 냄새예요. 정말 특이한 냄새라서 한 번 맡으면 잊혀지지 않거든요. 네 번째는 암모니아 같은 톡 쏘는 냄새예요. 이건 신장 기능이 떨어지거나 단백질을 너무 많이 섭취할 때 나는 냄새예요. 다섯 번째는 생선 비린내 같은 냄새예요. 이건 소화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특정 음식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각각의 냄새마다 해결법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냄새인지 아는 게 중요해요. 가족분들께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내가 어떤 냄새가 나는 것 같아 하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말하기 어려워하시겠지만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이제 가장 중요한 해결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환자분들에게 알려드린 방법들이에요. 첫 번째, 올바른 씻기 방법이에요. 대부분 분들이 잘못 씻고 계세요. 뜨거운 물로 씻지 마세요. 뜨거운 물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냄새를 더 나게 해요. 미지근한 물로 씻으세요. 비누나 바디워시도 중요해요. 알칼리성이 강한 비누보다는 약산성 제품을 쓰세요. 피부의 산성막을 보호해줘서 세균 번식을 막아줘요. 특히 목 뒤쪽, 귀 뒤, 가슴 등 같은 부위는 더 꼼꼼히 씻으세요. 이런 부위에 노내날이 많이 쌓이거든요. 하지만 너무 세게 밀지는 마세요. 피부가 상처나면 오히려 세균이 더 잘 번식해요. 두 번째, 항산화 관리가 중요해요. 노내날은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생기는 거니까 항산화를 시켜주면 냄새가 줄어들어요. 비타민C가 들어간 바디로션을 바르세요. 특히 목 뒤쪽과 귀 뒤에 발라주시면 효과가 좋아요. 세 번째, 옷 관리예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정말 중요해요. 속옷은 반드시 매일 갈아입으세요. 겉옷도 가능하면 하루 입고 빨아주세요. 특히 목 부분이 닿는 위솥은 냄새가 많이 배거든요. 세탁할 때는 뜨거운 물로 하시고 산속에 표백제를 넣어주세요. 냄새 성분을 분해해줘요. 완전히 말린 후에 입으세요. 조금이라도 습기가 있으면 세균이 번식해서 냄새가 나요. 네 번째, 식습관 개선이에요. 기름진 음식을 줄이세요. 특히 튀김, 삼겹살 같은 음식을 많이 드시면 피지 분비가 많아져서 냄새가 심해져요. 마늘, 양파, 생선 같은 냄새가 강한 음식도 조절하세요. 이런 음식의 냄새 성분이 피부를 통해 나와요. 대신 항산화 음식을 많이 드세요. 블루베리, 토마토, 녹차 같은 것들이 좋아요. 물도 하루에 8잔 이상 드세요.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돼요. 다섯 번째, 생활습관 개선이에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늘어나서 냄새가 심해져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땀을 흘리면서 노폐물이 배출돼요. 하지만 운동 후에는 바로 씻어주세요.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땀이 나는데 이 땀은 평소 땀보다 냄새가 더 강해요. 가정에서 하는 관리만으로도 많이 좋아지지만 더 확실한 효과를 원하시면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보세요. 첫 번째는 항산화 치료예요. 병원에서 고농도 비타민C 주사나 글루타치온 주사를 맞으시면 몸 전체의 항산화 능력이 높아져서 노내날 생성이 줄어들어요. 두 번째는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예요. 좋은 세균을 늘리고 나쁜 세균을 줄이는 치료인데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보톡스 치료예요. 땀이 너무 많이 나는 분들은 보톡스로 땀 분비를 줄일 수 있어요.
특히 겨드랑이나 이마 부분의 효과가 좋아요. 네 번째는 레이저 치료예요. 모공을 줄이고 피지 분비를 조절하는 레이저 치료도 도움이 돼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한 관리예요. 한번 치료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평소 관리를 계속해야 해요. 특히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그 질환부터 치료하셔야 해요. 당뇨나 간질환, 신장질환이 있으면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갑자기 냄새가 심해졌다면 몸에 다른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연령대별 맞춤 관리법. 나이에 따라 관리법을 조금씩 달리 하시는 게 좋아요. 50대에는 예방이 중요해요. 아직 냄새가 심하지 않더라도 미리 관리하시면 60대 이후 냄새를 막을 수 있어요. 항산화 음식을 많이 드시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스킨케어도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60대부터는 본격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노내 날 분비가 시작되는 시기거든요. 항산화 로션을 바르시고 옷 관리에 더 신경 쓰세요. 병원에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70대 이후에는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요. 피부가 약해져서 조금만 잘못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순하고 자극이 적은 제품을 쓰시고 보습에 특히 신경 쓰세요. 가족분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필요해요.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 때문에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호르몬 치료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남성분들은 전립선 문제나 당뇨 같은 질환이 냄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가족분들의 역할도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상처 주지 않게 도와야 해요. 절대로 냄새 난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대신 건강을 위해서 이런 걸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해 보세요. 함께 운동하거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혼자 하기보다는 가족이 함께 하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세탁이나 쇼핑을 도와드리세요. 나이가 들면 이런 일들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거든요. 병원에 같이 가주세요. 혼자 가시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엇보다 사랑과 이해로 대해주세요. 본인도 냄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실 거예요. 제가 치료한 실제 사례들을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74세 박 할아버지는 정말 심한 경우였어요. 30년 넘게 같은 직장에서 일하셨는데 퇴직 후에 갑자기 냄새가 심해지셨거든요. 스트레스와 활동량 감소, 그리고 식습관 변화가 원인이었어요. 항산화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을 병행했더니 6주 만에 완전히 좋아지셨어요. 지금은 경로당에서 인기가 많으시다고 하세요. 박 할아버지는 항상 깔끔하다는 말을 들으신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67세 김 할머니는 당뇨 때문에 달콤한 냄새가 났어요. 당뇨 조절과 함께 냄새 관리를 했더니 두 가지 모두 좋아지셨어요. 며느리가 어머니가 젊어 보이신다고 할 정도로 변화하셨어요. 81세 이 할아버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케이스예요. 손자들이 멀리한다고 우울해하고 계셨는데 치료 후에 손자들이 먼저 안아달라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덕분에 할아버지 역할을 다시 할 수 있게 됐다고 하시면서 정말 감사해 하셨어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하는 일에 보람을 많이 느껴요. 냄새 하나 때문에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고 우울해지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누구나 좋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몸냄새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어요? 제가 40년간 피부과 의사로 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 중 하나가 냄새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분들이었어요. 특히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웠거든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 때문에 생기는 몸냄새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원인을 알고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누구나 좋아질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보세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세요. 미지근한 물로 씻기, 항산화 로션 바르기, 옷 자주 갈아입기 같은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2주만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가족분들도 함께 도와주세요.
혼자 하기보다는 가족이 함께 할 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무엇보다 이런 문제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는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자신감을 가지고 사람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게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 관리하는 사람은 언제나 젊다. 정말 그래요.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관리하시는 분들은 냄새도 없고 활기차세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쁨을 가져다 줄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혹시 가족에게 냄새 때문에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오늘 영상을 보고 시도해 볼 방법이 있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문제로 혼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상쾌한 일상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